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 안정 차원에서 2,5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담뱃값을 올리려는 정부의 뜻, 국민 건강을 위한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담뱃값에는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수 확대의 기회도 되니까 올리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부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무슨 사과할 것이 있느냐, 유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방안으로 마이핀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13자리 무작위 번호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뭘 또 만들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던 아이핀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외면을 받았으면서도 또 비슷한 걸 내놓은 걸 보니까 정부의 의도, 뜻이 과연 정보 유출을 막자는 건지 임시 방편인 건지 궁금해집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뜻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2부에서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이 추진하는 배경은 뭔지, 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겠고요. 드디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월드컵 마케팅의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볼까요?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만길이었습니다. 네, 선물옵션 만길이었었는데요. 종가가 좀 약간 마지막에 좀 변동성이 많이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예. 종합 같은 경우는 오늘 2011.65 마이너스 3.02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6.14 플러스 2.84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종합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예, 동시효과 부분에서 좀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장 마감 부분에 좀 마이너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플러스로 좀 전환시키면서 플러스 165억 매수를 해주었고요. 기관이 오늘 1,666억을 매도한 모습이고요. 네. 개인이 1,528억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반대로 기관이 155억을 매수해줬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양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투신과 사모펀드, 증권 쪽은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계속 매물을 내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지 되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감이 될 것이다라고 다들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금통위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해외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 부분으로 인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계속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좀 압박을 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좀 약세로 다시 좀 돌아섰는데요. 기관에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낙 최근에 이번 주에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가 2020을 계속 못 넘도록 포지션들이 딱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좀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내일부터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장중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장중에 중국이 조금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오늘 좀 만기라서 네. 좀 강제적으로 좀 맞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지금 본다라면은 시장에 있어서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보이긴 네. 했습니다만은 가장 좀 흐름이 그래도 양원 섹터들이 화학주 섹터거든요. 화학주요. 사실 화학주는 거래소에서 그냥 버려진 자식들이었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게 네. 사실이잖아요. 화학도 그렇고 정유는 뭐 더 버려졌고요. 네. 근데 최근에 화학이랑 철강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화학주들이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더니 결국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뭐 SKC라든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뭐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고 그다음에 기관까지 최근에 좀 매수 가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퍼졌고요. 네. 더 이상 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가세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며 바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철강주하고 화학주에서 조금씩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많이 지켜봤던 종목들, 뭐 전기전자라든지 네네. 통신 뭐 이런 네. 쪽은 어땠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 상당히 좀 강한 방어적인 흐름을 좀 보였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오늘 통신주도 그렇고요. 뭐 가스,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1,800원이나 오른 상태로 좀 마감이 되었고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카지노, 예. GKL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를 좀 맞아서 내수 섹터들이 조금 오늘 선전을 해준 모습이고요. 환율도 일정 부분 조금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하면서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래소의 흐름을 보시면 ELS가 뭐 맨날 얘기해서 지겹지만 네. ELS가 과거 3년 전에 3, 4, 5, 6 뭐 이럴 때 많이 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은데 최근에 ELS가 막 상환이 돼서 손실 상환이 되는 종목들을 보면 시장에서 종목들이 못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뭐 OCI, 그다음에 태양광 대림산업, 쪽. 네. 예. 요거 두 개 정도 하고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근데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삼성증권이랑 맞물려 있는 뭐 다른 종목이 안 좋거나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상태로 좀 발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OCI나 대림산업이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한 6월 달이 지나서 대부분의 좀 상품이 좀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일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수석 박귀내 소식 들으면서 들어왔는데요. 네. 예, 개편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었죠. 4명이 오늘 교체가 됐습니다. 네.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당과 관계. 정당 쪽.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야당과의 관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정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인데 이 자리에 여성이 기용이 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검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눈길을 끄는 부분은 조윤선 정무수석 내정자하고,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입니다. 네, 그렇죠. 이 조윤선 이 내정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거의 사실상 비서실장에 가까울 정도로 측근에서 이제 보좌를 했던, 그리고 예. 인수위가 발족하면서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했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으로 이렇게 전형적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근해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선 때부터 예. 또 인수위 때까지 했던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과 경제수석,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양축의 최측근 인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현 정권 출범에 가장 기여를 했던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개국공신이랄까요? 네. 그런 인물들을 이제 갖다 임명을 한 건데, 그건 결국 그만큼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이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또다시 지금 전국이 경랑을 치고 있는데, 네. 측근들의 전진 배치를 통해서 이 어쨌든 난국을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신정 체제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화한 것으로 해석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네. 이제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이 전에 학계에 많이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교수들이 이제 뭐 수석이나 장관이 되면은 또 네. 학교에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뭐랄까 관의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은 좀 다른 점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경제수석. 근데 안종범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 국책연구기관이죠. 조세연구원에 오랫동안 있었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과제 수행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캠프에 합류를 하고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교수 출신 뭐 이렇게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그 정부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정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학자인데요. 조세 전문가고.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국정 수행을 이제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측근 경제 참모 역할로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예, 네. 그 성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전형적인 재정학자고요. 네. 재정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관절성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어쨌든 뭐 이 정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틀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경제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인데, 네. 경제부총리는 글쎄 누가 임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최경환 전 장관이 예.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자리가 모두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로 구성이 되는 네. 굉장히 강력한 친정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로서는 추진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유소 파업이 유보가 됐네요. 네, 원래 이제 오늘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었죠. 한 전국에 3,000개 정도의 주유소가 이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주유소 거래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가짜 석유 근절 이런 걸 위해서 거래 상황 기록부라는 거를 매주 보고하라는 그런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월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매주 단위로 보고를 해라. 그래서 들어온 것과 들어온 석유와 팔린 석유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생기면 여기는 가짜 석유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의심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매주 체크하겠다는 취지로 이 주간 보고 제도라는 걸 7월부터 도입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주유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겁니다. 좀 대형 주유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영세한 주유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거의 폐업 직전에 가 있는 주유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을 닫는 주유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유소들 입장에서는 매주 이런 거래 장부를 작성을 하고 이걸 보고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 고용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유소들이 동맹휴업에 나서겠다라고까지 결의를 했던 상태인데, 그래서 어제까지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협상이 결렬을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유소 쪽에서는 한 2년 정도 시행을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그럴 수 없다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한다라는 방침을 고수했고, 그래서 협상은 결렬돼서 결국 동맹휴업. 예. 만약에 한 3,000개 주유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사실 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이 휴업은 유보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어쨌든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예. 24일 이 동맹휴업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지금 주유소 협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이 주유소도 굉장히 지금 요즘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유소 뭐 너댓 개씩 가지고 있는 이 속칭 주유소 재벌도 있지만, 정말로 최소한의 운영조차 힘든, 네, 그렇다고 해서 문을 생계형으로 닫을 수 없는 네. 그런 영세 주유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있었죠? 예. 예, 결과는 예. 뭐 예상대로 당연히 동결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발언이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지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 세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지난번 금통위 때는 약간 인상하는 쪽에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있었죠. 예. 하반기쯤부터는 조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예. 이른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실물 경기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뭐 사실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실물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이주열 총재의 오늘 발언을 보면은 지난달에 있었던 조금 매파적인 시각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 아니냐. 지금의 금리를 상당 기간 끌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담배값 그리고 담배세 인상 방침이 밝혀지면서 지금 찬반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사실 인상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반발이 많아서 10년 동안은 담배값이 제자리 국면이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또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라고 복지 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보건복지부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달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저희가 팝업 스토어보다는 스토리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는 8월 22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케아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이케아를 느낄 수 있게끔 전시 공간으로 이제 마련을 한 곳이고요. 스토리룸 같은 경우엔 이케아를 이제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이 이케아가 어떤 제품인지,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올 것인지 미리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간이고요. 다양한 층인데 젊은 커플서부터 어머니랑 딸, 모녀층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결혼 앞둔 커플들도 많이 찾는 편이고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결혼할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색감 같은 게 다른 편이잖아요. 밝고 좀 패턴이 다양해서 그런데 관심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예쁘다는 반응이 많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꾸미면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지겠구나. 혹은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좀 괜찮네? 배운다고 그러셔야 되나? 되게 느낀다고 그러셔야 되나? 그런 부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좀 영등포에 그 조립 가구죠. 이케아의 특별 전시장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온다고 하네요. 이게 저가잖아요. 저 굉장히 조립 잘하거든요. 근데 이 조립해서 쓰는 가구지만 상당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유학하거나 미국에서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는 해요. 이게 디자인이나 색감은 굉장히 세련되고 좋지만 나중에 진짜 좀 좋은 가구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또 오래 쓰고 실용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가구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로 팔아왔던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이자 또 디자인도 세련되고 내구성도 있는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본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로 본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소셜과 또 선거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어땠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소셜에서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 이번 선거 지난주였는데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그 여파가 있었던 것도 있고, 5월 30일, 그러니까 선거 한 4일 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에 대한 이슈를 이제 선거 이슈가 그때부터 넘어서더라고요. 너무 짧았네요, 늦었죠. 그럼. 네. 선거 운동 기간이 한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여론 자체가 세월호 쪽으로 많이 좀 중심으로 잡다 보니까, 이 4일 동안에 과연 그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네. 사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트윗량이 좀 감소가 됐어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대선보다는 뭐 당연히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대선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트윗이 지금 감소가 돼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감소됐나요? 전체적으로 대선보다 한 300만 건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대선에서 평소에 트윗이 한 4,500만 건이라고 보면 대선에선 700만 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선거날 기준으로. 네. 보통 트윗이 선거날 제일 많이 올라온다고 그렇죠. 봐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실제 이번에 6월 4일날 선거에서는 한 580만이 나왔으니까 사실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이제 소셜 미디어 활용 자체가 좀 선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도 예. 영향이 있고요. 또 예. 선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슈가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선거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선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2011년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소셜에 대한 선거가 네. 많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소셜에 대한 분석을 그 언급 횟수로만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해서 소셜에 대한 분석을 그 어떤 특정 후보 이름이 나오는 것만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셜은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당시도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어떤 노이즈가 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긍부정을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게 지지하는 글인지 네. 아니면 비방하는 글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글과 달리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글이 상당히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잘한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이거나 반어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기계가 어느 정도 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근데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다 그 범위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위터에서의 그 형성된 여론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감성 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아무래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형성된 여론이 사실 트위터라는 그 특성상 그 리트윗이나 이 팔로워들이 사실 해주지 않으면 쟁점화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트위터에서 쟁점화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영향력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140자라는 그런 제한이 결국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제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그렇군요.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선거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트위터가 대략적으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던가요? 지금까지는 잘 예측을 좀 해줬다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위터라는 그 매체가 사실 대한민국은 약간 정치 성향이 좀 강하게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보면 어느 정도 정치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많이 사실 있긴 합니다. 네. 가끔은 그래요. 이제 자기가 팔로우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글이 많이 오기 때문에 될 것만 같은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은 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자기가 어쨌든 이게 관계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위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사님은 대충 이제 트위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 좀 하셨어요?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선거에 대한 예측을 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뭐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있어서 감으로는 이제 보이긴 하지만 그게 또 100%는 또 맞지는 않죠. 초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오차 범위가 아무래도 여론조사보다도 더 넓다고 봐야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사실 또 트위터의 역할도 크고 많이 활용들을 또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 후보들이 직접 이렇게 선거운동을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던가요? 이번 선거가 소셜에서 지난 선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제 계정을 가지고 정책이나 어떤 그 선거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앱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어떤 앱이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이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순 하트라고 하는 그 앱을 지지자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서 깔고 그거를 갖고 이제 추천하는 형식으로 점차 이제 확대시켜가는 또 김진표 앱이라고 해서 또 경기지사 이번에 뭐 당선되진 않았지만 그쪽도 이제 김진표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게 그 글로써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소셜에서의 어떤 그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이번에 좀 보였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페이스북은 좀 지인들 위주로 많이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트위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진보고 좌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트위터를 다른 말로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디어가 갖는 특성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뉴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측면 또 약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뭐 진보다 좌파다라는 이제 그런 성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미디어가 갖고 보여줬던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수동적으로 소비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 성향이 더 강하게 보여지다 보면 그런 어떤 좌파다 진보다라는 측면으로 많이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좀 비판적으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부정선거라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사전 그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정선거다라는 게 되면서 그게 부정선거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지 사실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잘 뭐 저희는 이제 튜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측하는 것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후에도 분석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사실 예측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소셜 예측도 조금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만 갖고 판단하는데요. 통계적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쪽에서 또 연구하고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선거 몇 달 전에 그 카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갖고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분명히 상관성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더 정형화된 데이터, 양질화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아예 이게 관계가 딱 정립이 된 건 아니겠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실제 그렇게 지금 샘플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분석이네요. 아직은 그게 딱 정해 상관관계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나요? 상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은 상관성이기 때문에요. 상관관계만 있으면 이제 결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전에도 결과를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 진정한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죠. 후보자들 측면에서도 소셜 선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세를 인상해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보건당국이 담배세, 전체적으로 담배값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뭐 물가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담배값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한번 좀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항이 크죠. 반발이 거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세계 금연의 날이 5월 31일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WHO에서도 담배세 인상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주제가 네. 담배세 인상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을 좀 줄게 하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오늘 또 심포지엄이 열려서 토론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토론 중입니다. 예. 어떤 내용들 좀 오가고 있나요? 주로 이제 그 흡연이 이제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네. 그다음에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얼마나 흡연율이 많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혹시 국장님 담배 피우시나요? 건강정책국장이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뭐 이제 설 자리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담배세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제 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격 인상이 가장 큰 금융 동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됐나요? 이제 담배를 이제 떨어뜨리는,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건 이제 비가격 정책, 가격 정책 이렇게 나눕니다. 네. 비가격 정책은 이제 담배 피우는 걸 막 귀찮게 하죠. 여기서 피지 마라, 저기서 피지 마라, 그래서 귀찮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담배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를 자꾸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 뭐 폐암에 걸린다, 이리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이제 가격이죠, 가격. 가격을 상당 부분 올리면은 이제 흡연율이 떨어지는데요. 이제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담배 가격을 10% 정도 올리면은 흡연율이 한 2% 정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한 100% 올리면은 이제 그 수치대로 하면 한 20% 정도는 이렇게 흡연율이 푹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남성 흡연율이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흡연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 정책을 피지 않으면은 이제는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배 가격 올린다는 얘기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요. 예. 이번에는 진짜 올리기로 하신 그 결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WHO에서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 국가니까 권고하는 외부적 좋은 동기를 좀 부여해줬던 점이 하나고요. 이제 2004년도에 2,50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 담배 가격을 인상을 10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동결해둘 수는 없다 이런 한계점에 와 있다 보고요. 이제 흡연율이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한 40%대까지 40.3%까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는 49%로 이제 성인 남성 흡연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우리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이 24.1%예요. 그거는 선진국은 대개 담배 가격이 높은 나라는 2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이 선진국의 흡연율보다 높습니다. 그럼 이게 미래 계속 흡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담배 값이라고 값을 올리는 거냐. 아니면 이제 담배값의 62%가 세금이잖아요. 담배세. 그러니까 이제 담배세를 올리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담배세를 올리시는 건가요?
담배 가격에는요, 담배세가 이제 들어있고요. 네. 우리나라 2,500원 중엔 1,550원이 사실 세금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950원은 유통 마진하고 이제 제조 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세를 만약에 올리면은 그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담배 소비량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50원 하고 있는 그 담배 원가하고 유통 마진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됩니다. 네. 그걸 안 올리면은 소비가 확 줄어들면은 담배 회사들이 굉장히 정말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담배세도 올리지만은 그런 부분에 유통 마진이나 제조 원가 부분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담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 담배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당국에서 그 인상폭을 정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인상폭은 정해주진 않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세금을 올리다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도 인상을 해야지 이제 그 담배 회사들이 적자를 보지 않고 요걸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한 어느 정도 올리는 금액에서 세금은 어느 정도 분야, 다음에 이제 그런 담배 원가 및 유통 마진 부분은 어느 정도 분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WHO가 세금을 50%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정도 인상폭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요. 네. 세금을 50% 올리라 그러면 아까 1,550원에서 50%면 800원 아닙니까? 네. 지금 800원 올려가지고는 금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0원으로 금연은 어림없다는 말씀이시네요? 800원 가지고는 아마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지? 아직까지 이제 될까요? 그거는 좀 협의를 해봐야지 되고요. 네. 어쨌든 상당히 금연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인상폭은 상당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얼마 정도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처 내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국민들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국회 가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인상 요인이 있어야지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119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옛날에 이제 그렇게 연구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내놓은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얼마면 이제 담배를 진짜 끊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흡연 것들 이제 조사하니까 8,90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9,000원 있었고. 정도면 이제 안 피겠다. 예.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확실하게 금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인상을 해야지 그냥 조금 인상해서 흡연율을 안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왜 그럼 담배 가격은 왜 올렸냐라고 그 논리적 모순에 빠지죠.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어쨌든 올리려다가 못 올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이제 지금은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회적 좀 이런 배경이 그렇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해 가야죠. 그런 점은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에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차차, 바쁘다.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생생경제는 내신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